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 내일 전략 김진경입니다. 5월 28일 수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워낙 후반 들어서 시장이 조금 나아지는 기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었습니다. 시장은 반등세를 제대로 내놨죠. 0.79% 오르면서 2013.43%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도와준 것은 바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매도세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기관이 오늘 오후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금 날개를 좀 펼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이 659억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1시를 기점으로 매수로 전환을 했죠. 735억 매수세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안정감을 찾아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0.4% 오르면서 550.14포인트로 오늘 종가를 고가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의아한 점은 기관인데요. 기관이 1,000억 넘게 팔았습니다. 기관이 코스닥 시장의 시장 규모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판 것인데 1,990억 가까이 되는 매도가 인터넷 업종에 모두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인터넷 업종에 들어있는 종목 다음입니다. 오늘 다음 물론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상한가 내에서도 매매가 굉장히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990억 규모 정도의 기관의 매도가 다음에 국한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218억 매수를 기록하고요. 개인은 792억 오늘 시장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자, 주체별 매매 동향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시죠. 자, 눈에 띄게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사고 있고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645억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요 9,808억 1조가 가까운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와는 상당히 다른 매수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또 어떻게 집계되는 것이냐라는 이 부분의 지속성도 여러분께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1.63% 후반 들어서 오르죠. 143만 원대. 현대차가 0.4%, 현대모비스가 0.3%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러브콜,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0.7% 오릅니다. 일단 지수가 오르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발빨라집니다. 한국전력이 1%, 네이버가 2.7%, 신한지주 역시 1% 상승을 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0.2% 하락하면서 47,650원대 기록합니다. 파라다이스도 오늘 빠지고요. 서울반도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합니다. 1% 이상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요. GS홈쇼핑이 1.6% 하락하고 있고요. 자, 다음입니다. 오늘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03,2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SK브로드밴드는 1% 넘는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에서 사실 한 10위권 근처에 머물렀었던 11위권 정도에 머물렀었던 종목인데 오늘 단숨에 8위까지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확인해 보시죠. 어제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LG전자의 상승 소식입니다. 오늘까지 7일이네요. 7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죠. LG전자가 거의 2% 가까이 오르면서 71,7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략 스마트폰 G3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원 누적을 살펴보시면 LG전자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래원 정보를 보여달라고 했네요. 누적을 살펴보시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빠지지 않고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수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매수세를 보이면서 1개월 누적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지금 보여주시네요. 자, 외국인들이 어제 6만 3천 주 샀고요. 5월 23일이 기점이었습니다. 16만 주 이상 매수세를 기록했고 한 달 내내 86만 주를 매수세를 기록하면서 외국인들이 LG전자에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화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장중한 때 27,400원 거의 4% 가까이 빠지다가 0.87%까지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파락을 했었는데요. 하나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왔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했죠. 하나 측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장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고 다시 일이 생기면 재공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지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인데요. 하나는 오늘 신저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3개월 차트 확인해 보시죠. 하나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도세가 외국인들 기관을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요. 오늘 살펴보면 3개월 내내 20% 이상 빠진 것으로 분석이 되네요. 3월에 35,000원이었던 주가가 28,000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엔터 관련주들이 많이 꿈틀거렸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키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좀 하락 구간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리다가 오늘 곧바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나오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고요. 배우 김수현의 중국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요. 일본에서 별그대가 방송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는 모습입니다. 4,000원대까지 키스트가 오르면서 다른 엔터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IHQ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6% 이상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일단 시장에서 별로 크게 상승폭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키스트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함께 동반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고요. 6% 이상 오른 2,970원대. IHQ는 하반기에 있을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스트, IHQ 같은 종목들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SM 같은 다른 종목들은 크게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일단 엔터주 내에서도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59분입니다. 자, 오늘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고 바로 클로징 가도록 하죠.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장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숫자, 코스닥 숫자만 각각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정성 팀장님. 네, 금일 코스피는 예상 마감 지수는 약 2017포인트, 종가가 고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닥은 550선 근처에서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고가 부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1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닥 지수도 550선을 넘어서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시장 마감됐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 종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0.9%까지 끌어올립니다.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어제 하락 부분, 우울했던 부분을 모두 날려버리는 시세가 나왔네요. 2017.06포인트로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종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 조금은 하락합니다. 0.36% 오르면서 550선은 지켜내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고요. 선물 시장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계속해서 되는 선물 시장의 매수는 이어지고요. 잠시 후 선물 시장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특징적인 부분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금일 코스피 시장 사실은 출발은 약간 미흡했거든요. 어제 많이 내렸고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출발이 약간 미흡했었는데 이후에 재차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히려 종가를 고가로 만드는 아주 기분 좋은 양봉을 만들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에 따르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이, 어제의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은 이제 어제 일회성 요인으로 끝나버렸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오늘은 통신업종과 은행업종을 제외한다면은 대부분 상승 마감할 정도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지수 역시 0.97%, 약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었었는데, 금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1,168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었는데, 대부분의 업종을 다 매수했습니다. 화학업종과 전기전자업종, 유통업을 제외하면 전부 다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수급의 하이라이트를 찍었던 것은 기관 투자자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물론 투신권은 아직까지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연기금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시장이 후반부로 갈수록 강해졌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특이 종목이라든가 업종 한번 살펴본다면은 오늘 가장 상승세가 많이 뛰었던 업종군이 바로 시멘트 업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시멘트 업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강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조정 이후에 물량이 좀 가벼워지고 나서 오늘 재차적으로 다시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성신양해라든가 한일시멘트, 유진기업 등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보였던 업종군이 있다면 삼성그룹 지배 구조 개선에서 관련된 업종군들이 오늘 좀 꿈틀거리는 하루였었는데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호전됐다는 소식을 듣고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갔었는데 오늘 다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KCC, 삼성증권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물론 삼성전자는 오늘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1년 6개월 이내에 지수화로 전환할 것이다. 그러면은 현재 삼성전자 주가보다 70% 이상 상승, 즉 24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좀 어느 정도는 투자 심리를 자극시켰던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상승을 했다면은 그냥 지분 관련 구조가 다시 한번 부각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통신주가 조금 약세를 보였었는데 투신권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다는 것이 약세의 이유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세분하게 들어가 보면은 금일 LG전자의 상승세가 다시 눈에 띄었었는데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전략 휴대폰이라고 할 수 있는 G3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걱정은 됩니다. G1, G2도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결과는 좋지 않게 끝났었거든요. 근데 G3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G3까지 양측이 손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NC소프트의 주가 흐름을 비껴갈 수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좀 더 크면서 LG와 LG전자, LG이노텍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한국콜마가 1분기 실적 호조했다는 전망의 신고가 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3위각기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의 어떤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두산엔진도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상선의 제조업체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넥센 타이어도 오늘 3% 이상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제는 타이어 수요가 회복된과 동시에 증설 계획까지 맞물린다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 상승의 이유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도 역시 오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래꼬를 달면서 어느 정도 대기 매수가 유입됐는데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라는 것이거든요. 가뜩이나 하나그룹 역시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면은 다시 한번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화산업이 역시 소폭 하락으로 끝났지만은 장중은 5% 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최근 상승했다는 차익실현 매물은 어느 정도 출회됐었고요. 그리고 LG전자 말씀드릴 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NC소프트입니다.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마감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주 팀장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니케이와 상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 동반 강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본 그리고 중국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막판 들어 저가 반발 매도가 유입되면서 시장에서는 장중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0.24% 상승한 14,670.95포인트에 장 마감하면서 시장은 14,500엔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힘이 크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좀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2,000포인트에서의 계속적인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한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0.57% 상승한 2,046.14포인트로 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모바일 결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IT 관련주들의 강세 속에서 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사이입니다. 결국 지금 미 증시의 경제 지표 호전 등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시아 증시의 동반 강세 속에서 지금 중국 증시 또한 이러한 흐름과 함께 2,000선에서의 강한 그 저가 매수의 유입과 함께 2,050선 부근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성재 팀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코스닥 시장도 상승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수급 부분에서 약간의 왜곡 현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렸는데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보고요. 특징 종목도 확인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플러스권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낮게 조금은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양봉에 대한 기대를 키웠었던 코스피에 비해서는 양봉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을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기관들의 수급 보시면 1,002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다음 쪽으로 향했었던 기관들의 종합적인 매도 물량이 94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아주 강하게 팔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한 종목에 상당히 집중됐었다라는 특징을 좀 구분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실 텐데요. 금일 CJ E&M이 기관들의 매도세 나오면서 3% 정도의 하락 흐름을 보였고
다음은 일단 이 거래일 동안 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기관들의 매도는 굉장히 집중됐었다라는 점, 개인 투자자들께서 늦게 소위 물리시지 않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4% 정도의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레이저 적용처 확대로 저평가 분석의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이 밖에 골프존도 투신권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셔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LMS입니다. 1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2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모습이었었고요. 8.5% 가까운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리노스와 파라텍도 함께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광역경찰청 등의 무선통신망을 구축했었던 리노스와 소방 설비 시공을 맡고 있는 파라텍의 급등 소식을 특징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네요. 자, 코스피로 가서 수급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기관의 매수 전환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기관의 매수가 결국은 시장을 끌어올렸던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투신권의 매도가 여전히 나왔다라는 것이거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펀드 한면은 여전히 진영형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들, 연기금이라든가 금융투자, 즉 자신들의 고유자산을 운용하는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의 긍정적인, 그러니까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한면만 조금 더 자제한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한층 더 늘어나면서 외국인과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국내 증시 어떤 박스권 돌파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9분 28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좀 변동성이 있는 모습이 연출됐었거든요. 오늘 고가가 거의 시가였고요. 시간이 갈수록 원달러 환율 하락을 하면서 다시 1,020원대 박스권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0.27% 내린 달러당 1,021원 40전에서 오늘 시장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모 자산운용 오현석 이사 연결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020원 아래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1,020원을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동향 점검해 주시죠. 예, 주 후반에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장 막판에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1,022원을 하회하고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시장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관망하는 수요를 감안하면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에 따라서 시가에서 상승으로 출발했던 그 원달러 환율은 오전장 초반부터 수출업체의 월말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낮은 거래량 속에서도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낮췄습니다. 오후장 후반에 1,022원 레벨에서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종가가 저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종료 직전까지 시장에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1,022원을 하회할 경우 시장 심리가 1,020원을 하락 돌파할 기대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1,022원에서의 반등이 강하지 않았다는 점도 시장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 후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월말 거래량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역 수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달러 매물이 나오지 않고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요, 그만큼 시차를 두고 시장에 다시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초 연휴를 앞두고 대량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저점을 낮췄던 4월 말하고 지금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일 미국 내구재 그 수주 실적이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S&P 500의 지수는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는데요. 올해 미국 증시는 화요일에 상승 확률이 유독 높았다는 점과 내구재 수주 실적에서 국방 부문을 제외하면 마이너스였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주 후반 1,020원 레벨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 투자자가 주식과 채권 선물에 대한 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 우위의 효과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1,020원을 하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현석 이사와 함께 시장의 상황 좀 얘기 나눠봤는데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예고하셨던 부분이 오늘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의 체크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급 다시 가서요.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투시는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거든요. 수급적으로는 어떤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보죠. 네, 역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와 매도가 업종 내에서 좀 분분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금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종목과 파는 종목이 좀 나눠지고 있는데, 금융업종 내에서는 기업은행과 신한지주, KB금융을 매수하는 반면에 KMB금융지주를 매도하고 있고, 현대증권 매도를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대우증권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기업은행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LG U+, 넥센타이어, L전자, KB금융, 삼성증권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도하는 종목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MB금융지주를 포함해서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오늘 기관 투자자 역시 좀 시장에 활력소를 끼워줬었는데, 수량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은 KB금융지주입니다.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량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이 KB금융지주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군 또 살펴보면은 LG전자와 한솔재지, 그리고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와 KJB금융지주, 그리고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삼익깎기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게 특징이었고요. 넥센타이어와 현대증권, 아시아나항공 순으로 기관 투자자 매수세 유입됐다는 점 참고하시고,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된 종목들 살펴보니까 KB금융을 중심으로 DGB금융지주,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대우조선해양, 이수페타시스, 작은 종목입니다. 작은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정도가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세를 피해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수급 특징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선물 시장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5초가량 남겨두고 있네요. 차트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1.17% 오르면서 263.55포인트, 고가를 종가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1,000억이 넘어서 거의 1조 가까이 9,900억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네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송병준 와우넷 파트너 연결해서 자세한 정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시장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시장에서 자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사실 답이 없다, 시황도 답이 없다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한 또 급락세 때문에 하락 밴드를 좀 크게 열어뒀는데, 또 외국인 투자들이 단 하루 만에 선물 매도세를 좀 완화시키면서 선물 매수 자체를 좀 크게 늘렸죠. 그러면서 이제 하락분에 대해서 전부 다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전일과 마찬가지로 거래소 시장보다는 여전히 선물 시장에서의 공방전을 좀 주목하는 모습이고, 또 공방전 자체를 선물 구간에서 좀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방향성 이꼬르 시장 방향성이라는 결론이 나타나는 시장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하락 밴드에서 중요한 저항 지지선들을 전부 다 또 회복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우호적인 구간으로 또 돌아섰다, 이렇게 좀 시황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상에 지금 미결제약정이 6,030개 정도 남아있는데요. 일단 선물 미결제약정이 굉장히 좀 급증을 했습니다. 장중 폭증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좀 지지, 또 시장의 강한 또 근거였던 것은 바로 미결제약정의 급증 부분, 신규 매수 포지션들의 유입 부분이 시장의 강세를 좀 만들어줬고, 종가상이 오버나이트가 됐다는 것은 일단 내일 시장에 또 우호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인데, 또 이 부분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 내일 장도 또 다르게 뒤집힐 수 있는 점도 감안하시면서 매매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말씀드렸던 하락밴드는 다시 닫아두도록 하고요. 일단 상단 밴드를 다시 열어주시고, 지금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일 증가시켰던 6,000계약 이상의 선물 신규 미결제약정 매수 방향이죠. 청산에 따른 방향성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의 포지션 방향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 상방 밴드를 열고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 특징주 거의 다 이야기가 끝난 건가요? 아니면 코스닥으로 넘어갈까요?
네, 코스피 수급 특징주는 제가 뭐 거의 끝난 걸로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 코스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적으로 특징 종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매도 종목 상위권만 짚어보겠습니다. 금일 기관들은 다음 쪽에 매도세가 집중됐었던 반면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다음 쪽으로 240억 원 정도의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이 밖에 서울반도체나 키스트 그리고 원익 IPS 등으로 고른 매수세를 보였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파라다이스와 시젠, SM, LMS 등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매도 종목 보셔야 될 텐데요. 금일 외국인들은 위메이드에 155억 원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지분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관련된 종목들 모두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유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기관들은 역시 짚어드렸었던 것처럼 다음 쪽에 942억 원의 매도가 좀 보인 점 특징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1,000억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이 매도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940억이 모두 다음에 집중이 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정리하고요. 내일 시장 좀 핑크빛의 예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부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제 시장만 놓고 보면은 참 불안한 시장이었습니다. 장대 연봉을 만들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의 대규모 매도, 여기에다가 국내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잠시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제 장대 연봉을 만들었던 차트가 오늘은 그 장대 연봉을 완벽하게 감싸버리는 양봉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서 급격한 선물 매수로 전환됐다는 점, 국내 지표는 안 좋았는데 외국인들의 지표는 좋았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내일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상승의 한계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50포인트가 단기적으로 한계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너무 큰 기대는 잠시 접어두시고 2050포인트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물량 조금 줄이시는 전략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7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2050까지 좀 시장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신다는 거죠. 2050선에 가까이 가면 슬림화를 좀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코스닥 시작도 차트를 좀 잠시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역시 우하향하고 있는 21선 자체를 현재 좀 돌파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양봉 전환이 되지 않은 점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저점을 크게 벗어나진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점 자체가 우하향하는 부분들을 빠르게 돌파하는 구간이 현재로서는 가장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내일 양봉으로서의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황 내일 전략 마감 중계석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상담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